2021년 1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위원장을 맡은 문재영입니다. 간사 오셨으면 회의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적위원 총 9분 중에 참석위원 7분으로 과반 이상의 성원이 충족되어서 개회 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회의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회의 참여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가급적이면 좀 평이한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끝까지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토론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게끔 너무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회의 순서하고 회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진행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간사가 사례를 왜 의뢰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간사와 사회복지사가 환자 사례에 대해서 요약 브리핑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 의뢰자를 모셔서 심의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위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의뢰자가 퇴실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결론은 정리해서 심의 의뢰자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 사례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이유를 전문간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의할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간사님이 의뢰 경위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쟁점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좀 판단이 되는데 환자가 지금 현재는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고 아주 사전에 밝혔던 포괄적인 의향이 있었고 현재 가족이 생각하는 환자의 의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환자의 사전 의향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가 있는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그러면 이 사례의 경위에 대해서 간사와 사회복지사의 보고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과 의료진 면담을 통해서 파악된 간단한 의뢰 경위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으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심의 의뢰건입니다. 의뢰 경위는 의뢰된 환자는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이후에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에서 8일째 치료 중인 65세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는 이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둔 상태이고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을 하며 평소 환자의 뜻에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가족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 향후 치료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직장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고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의심이 되어 에크모 시행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상태입니다. 심인성 쇼크가 회복되지 않고 급성 심부전, 대사성 산증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인 CRRT 시행 중이나 심기능이 호전이 없고 현재 의식은 입원 시부터 쭉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까지 발생을 하여 다량의 수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으로는 1년 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 이후 추가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해 온 상태였고 일상생활 가능하며 직장을 다니고 평소 운동도 해온 상태입니다. 과거 흡연력은 있으셨던 분이고 음주는 주 1회 맥주 한 잔 정도였고 당뇨는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는 환자의 임종 과정 판단 여부는 의료진 2인이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족만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가족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환자 가족은 환자 부부, 일남 일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이고 의사결정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배우자가 가족 대표입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떤 환자의 심장 기능이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고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평소에 건강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추정입니다. 부인에 의하면 2018년 환자의 형이 말기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돌아가셨고 환자도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했지만 남일 같지 않아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2020년 4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환자는 평소에 강인한 사람이었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치료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견은 현재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 상태이고 고통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회복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더 방법이 없다면 서울의 더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아들은 환자가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치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인과 딸은 환자가 고통받는 것은 아주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능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상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정이 되었고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환자가 직접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간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상황과 가족 면담한 결과를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 환자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위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환자의 주치의 백예린 교수를 모셔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주치 백예린입니다. 심폐소생술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 60분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었고 한 30분 정도 압박을 하다가 이제 에크모 팀을 이제 호출해서 추가로 30분 후에 체해막 산소화 장치가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는 혈압이랑 심장 박동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강심제와 혈압 상승제가 굉장히 고유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인공호흡기도 산소 농도가 거의 80% 이상의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께서는 전원을까지 희망하고 계시지만 사실 전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컴퓨터 장층 차량에서는 뇌부종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도 이제 진료를 했었는데 뇌기능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심장 기능에 대해서도 개통술을 시행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막혀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시술을 했고 그 결과 자심실 발충률이 한 10%로 장기 부전 및 사지 말초의 괴사가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담당 의료진에게 이 사례에 대해서 의학적인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내용이든 위원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표현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뭐 심장 기능이랑 뇌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병원에서 그 심장 이식을 하시는지 또는 그 적응증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심장 이식이 가능하려면 다른 장기 부전이 없어야 되고 뇌 기능도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여러 장기 뇌를 포함한 여러 장기들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의 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은 이미 최대 치료를 사실 하고 있는데 가족은 더 최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더 전원을 하면 뭘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의료진은 전원 자체도 어렵지만 간다고 해도 더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인 거지요. 네. 예. 근데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아마 의료진이 수차례 면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지 얼마나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으신지 좀 의료진이 보셨을 때 판단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상황도 저희가 매일 면담을 하면서 거의 모든 의학적 내용을 거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십니다. 이해는 하시는데 다만 지금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현재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했던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알게 된 건지 어떤 평소에 환자 의사를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었던 건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이제 대장암 수술을 계기로 해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을 하기는 했고, 이제 그 이전에 형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인공호흡기를 한 해 만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의사결정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 때 나는 가족들에게 좀 의사결정에 있어서 복잡함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면서 부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작성을 하셨다고 하고, 당시 부인은 뭘 그런 걸 쓰냐, 이제 뭐 그런 건 나중에 남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녀들은 이제 이번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환자 상태를 들어보니까 임종 과정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최대한의 치료를 다 했고 전원하기도 어렵고 심장 이식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임종 과정에 들어섰고 환자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는 의사 2명이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으로 유보 중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 사례를 담당 의료진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의뢰하신 이유가 뭔지, 진행을 더 이상 시키고 있지 못하는 요인이 뭔지, 어떤 걸 좀 해결하고 싶으신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법에서도 저희가 의사 2명이 이제 임종 과정 판단을 하면은 연명 중단을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호자들한테 결국 중단을 하는 과정을 좀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결국 허락이 있어야지만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좀 더 보호자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결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고충을 여러 참여하는 위원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의뢰해주신 선생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환자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치료 방침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환자한테는 뭐 더 치료가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호자들한테 일단 이해시킬 시간만 이제 확보가 된다면은 인공호흡기 및 에크모, 체외막 산소화 장치, 그리고 지속적 정동맥 혈액 투석 등 및 혈압 상승제,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불필요한 수혈 등 그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을 날짜를 잡는 것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우리 심의 의뢰자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심의 의뢰자분은 퇴장하시고 나머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의 의학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보호자 면담을 하셨으니까 이 가족들 사이에서 혹시 이 환자의 치료 중단을 놓고
어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한가요? 혹시 우리 병원 의료진들을 불신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이 자녀들 사이에 어떤 다른 갈등 관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거나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갈등 관계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가족 간에 굉장히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애정이 컸던 가족들로 느껴졌고요. 다만 이제 큰 아드님께서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뇌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면서 의식이 뭔가 좀 호전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굉장히 많이 부각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부인하고 딸은 지금 혹시나 이게 너무 환자한테 힘든 일은 아닐까라는 염려는 좀 하지만 일단은 환자를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좀 심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진에 대해서는 뭐 면담은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느낀다는 표현들은 하셨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장비와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분들께서 이 환자의 연명으로 유보 중단에 대해서 그다음 무엇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고민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제 아들이 한 얘기가 환자는 워낙에 의지가 강했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막 내가 뭐 암에 걸리고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고 그러면야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끝까지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환자의 의지가 이걸 서식을 써놨더라도 지금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환자의 가치를 좀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최은경 선생님께도 좀. 그러니까 환자의 보통 윤리적으로 이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힌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죽고 싶다거나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지가 중요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가 우리 대리 판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쓰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충족이 안 됐을 땐 최선의 이익 표준을 쓰는데, 현재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최선의 이익 표준에서도 약간 불분명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근데 자율성 존중의 그 부분에서 만족하냐에서는 명시적 의사가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근데 이 명시적 의사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철회할 정도로 환자가 강한 어떤 그만큼의 또 다른 식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면담하신 입장에서 좀 판단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환자가 지금 작성된 문서에서 상반된 의견을 뭔가 제시했다라는 그런 근거를 면담 중에서 찾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성격을 보았을 때 뭐 환자는 끝까지 치료를 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그 추정의 근거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가족들의 바람이 더 많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좀 들어서, 사실은 이제 환자가 문서는 작성을 했고 가족들은 이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었고, 그리고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제 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뭐 충분히 본인의 치료와 이렇게 좀 맞추어 가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의향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이런 경우에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가족의 바람과 다르게 그냥 중단을 하면, ECMO를 중단한다 할지 CRRT 그 심폐기를 중단한다 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의료 중단 연명 중단에 관련된 법에서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족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좀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지가 아예 100%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면 승소 가능성은 많이 낮은 거죠.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가 이미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의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똑같이 그거에 관해 가지고 그리고 임종 과정이란 판단까지 있으니까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자체는. 그런데 사실 이 사전 의용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전 의향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빠진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형이 힘들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근데 그런 거라는 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이걸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솔직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희 실제로는. 그래서 보호자분들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율성 존중 뭐 가족들의 의견도 모두 중요한데 결국에 환자한테 가장 최대한의 이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전 의향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불충분한 자료이고 가족분들이 지지가 끈끈하고 말씀 들어보면 애착도 강하고 평소에 성격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가족분들의 의견이 저는 충분히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워요. 사실은 이거를 가족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관을 한다 할지 임종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좀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의견으로 조금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원 말씀을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있다면 저는 뭐 보내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뭐 실제로 많이 아주 체감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좀 고민되는 상황은 이제 의료진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고 고민되면은 더 이런 환자의 자율성을 이 사전 연명으로 양서로 정말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고민할 포인트인데 의료진이 지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는 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기는 하고 전원은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가다가 돌아가시는 거는 정말 최선이 아니다 판단하면은 전원은 절대 안 보내더라도 의료진은 지금 중단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가족들은 심리적으로는 중단은 아주 어려워하실 것 같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현재 치료만 유지하면서 유보하는 게 그러면 최선일까?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고민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유보랑 중단이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혹시 질의를 아직 안 하신 그 두 위원께서 질의하실거나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문성 위원이